재무전자를 통해서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회사를 바꿔서 회사 코드 2100번 3일전자로 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TAT2급 3일전자로 로그인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는 부가가치세 신고 33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TAT 2급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좀 FAT 1급보다 많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모두 4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2문제는 쉬워요. 앞에 2문제는 우리 FAT 1급 한 문제는 뭐 FAT 1급에서 흔히 했던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 나와요. 두 번째가 수정 세금계산서. 네, 거기까지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유형을 우리가 쭉 연습을 해 봐서 알겠지만, 거기에서 뭐 여러분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참고 사항을 보면은 거기에 굉장한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그램만 잘 이용하시면 무난하게 점수를 맞는데,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 이것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문제가 좀 까다롭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고, 자,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다 대비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다 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수행 내용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338페이지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네, 거래명세표를 보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우리 FAT 1급 시험 준비할 때 많이 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으니까 외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상품을 팔았는데, TAT 2급은 우리 회사가 전부 다 이제 이 업태가 제조업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외상 매출 분기하면은 자동으로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이 뜰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날짜 5월 10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오래간만에 들어가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를 5월 10일 입력하시고, 자,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유형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FAT 1급을 준비할 때는 매출에서는 11, 13, 17 이런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준비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TAT 2급은 그러지가 않아요. 뭐 11번, 12번, 13번, 14번, 네, 11, 12, 13, 14 뭐 흔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외에도 저 밑에 있는 뭐 현면 23번도 나오고요. 현과 22번도 나오고 아주 다양하게 유형이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차차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건은 제품을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겁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전부 다 11번 아시죠? 11번이 됩니다. 품명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품명은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품이 컴퓨터군요.
수량이 50개, 단가는 4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베스트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베스트 원.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여기서 발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워두세요. 0번. 분계는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2번 분계 아시죠? 자, 보세요. 외상매출금 똑같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도 똑같습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 이렇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FAT 1급 시험 볼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 401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TAT 2급 시험을 보는 날에는 보는 시간에는 대변의 404번 제품 매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은 끝났으니까 다시 회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걸 하러 가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우리 FAT 1급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메뉴가 부가세 2번이라는 박스의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내려와 있어요. 메뉴가 이만큼 더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똑같아요. 5월 10일부터 5월 11일 검색하는 거죠. 엔터 3번 치죠. 네, 보입니다.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 세금계산서 사진 보이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릅니다. 그리고 발행을 눌러주시는 걸로 확인 그리고 닫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를 눌러보면 아까 비워뒀던 자리에 전자 발행하고 나오는 거. 네,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맨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스타일하고 똑같습니다. 네, 뭐 복습에 불과하죠. 자, 수행 결과 보시면 외상분계 했고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매출, 부가세 예수금.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관한 거 쑥 지나가도 되겠죠. 국세청 전송하는 화면 그림으로 나오죠. 쭉쭉쭉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봤던 겁니다. 발행 결과를 봤는데 우리 발행 결과 안 봐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 같아요. 이번에는 같은 문제가 아니군요. 가끔 이거 나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라 그러면요, 전표 입력 날짜를, 월합계는 날짜를 입력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말일로 꼭 입력해야 돼요. 말일.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라 라고 하면은 말일로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거래 일자가 지금 비어 있어요. 거래 일자라 하는 게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밑에 보면 공급일이 5월 15일, 5월 2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5월 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말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정상적인 발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한다 요 말이 없어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발급 전송하시오 하면은 전표 입력 날짜를 말일로 한다는 거.
예, 요거 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를 5월 3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5월 31일. 30일이 아니죠? 예, 5월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5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자, 세금 기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다 11번이에요. 11번 과세하신 다음에, 예, 분명히 지금 2가지 이상입니다. 2가지 이상일 때는 여러분 아시죠? 복수거래 단추를 이용합니다. 컴퓨터 30개. 단가 40만원. 노트북 20개. 단가 80만원. 그리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합계금액 3,080만원 나왔고요. 세금기산 거래명세서의 합계금액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하나기업이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해당 월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분계입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제품매출. 네, 잘 됐고요.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5월 31일 걸로 또 조회합니다. 엔터 3번 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자 발행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서 발행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상단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기단서 그리고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죠. 그리고 발행 누르고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닫고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에 또 전자발행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요, 우리가 월 합계 세금 기산서, 월 합계 세금 기산서를 발급 전송건인데 전표 입력 날짜를 해당 월의 말일 날짜로 한다는 거, 요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수행 결과 보시면 5월 31일로 전표를 5월 31일로 입력한 거 확인되시죠? 네, 다음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연습을 하겠는데요. 필요 지식.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만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만 발급을 해야 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급해주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숙달이 돼 있는데 이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은 수정전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입력한다. 전자세금계산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발급 및 전송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데이터의 경우에는 수정 항목에 수정 사유가 표시가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후에 전송 결과를 통해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세스 도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습해보면 바로 이해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 박스에 I can이라는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6가지인가요? 예, 6가지 유형이 있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환입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내국신용장을 사후에 개설한 것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재사항 착오 정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그 다음에 이중 발급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이렇게 6가지 사유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은요, 여러분 환입이라는 건 뭐예요? 반품 들어왔잖아요. 환입이 반품. 반품을 받으면 판매한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 받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처리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금 계산서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해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계약금을 받고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계약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행했어요. 근데 그게 계약이 해제가 돼 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계약의 해제에 따른 마이너스 또 시켜줘야죠. 또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세금 계산서 수정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약에 외상 판매 가격을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서 3개월 후에 받았을 때의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거래처에서 우리가 2달을 땡겨서 지급했으니까 약정에 의해서 2달 분에 대한 할인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가 변동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려면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 가격을 조정했으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공급가액에 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이라는 건 또 뭐냐 하면은 내국신용장이라는 것은 수출품의 임가공 같은 것을 국내 업체끼리 수출하는 회사와 가공하는 회사가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수출 물품이라는 걸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 상대 거래처에서 이거는 수출품에 사용될 가공물이다 하면서 나중에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내국신용장 같은 거예요. 아니면 구매 확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로 발행을 했으니까 영세로 이걸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다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장 발급이라고 된 이유가 다른 건 여기서는 한 장 발급 빨갛게 해놨죠. 근데 내국신용장의 사후계에서는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달라요. 처음에 발행한 건 11번 과세매출. 그거 마이너스 시키는 세금계산서 하나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2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기재사항 착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뭐 사업자 번호가 틀렸다든가 우리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이게 바로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행한 거 완전히 취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처음에 발행한 거 마이너스하고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입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2장이 필요하겠다.
기재사항 착오가 난 것도 2장 발급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사유로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네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한 것이 이중 발급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삭제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발급 전송했기 때문에 삭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이중 발급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하나 발행하면 되죠. 하나는 살려놓고. 그래서 한 장을 마이너스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군데 말이죠. 여기 음의 세금계산서, 음의 세금계산서, 음의 세금계산서, 예, 이렇게 의무세금계산서, 의무세금계산서가 많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대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시키는 것들이에요. 취소시킬 때도 마이너스 시키고, 환입이 돼도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 계약이 해제된 것도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 예,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사후 발급을 하더라도 일단 과세로 발급한 걸 마이너스 시키고 영세로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습할 내용입니다. 지금 이 표만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은.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런 작성 날짜를, 예, 환입의 경우는 환입된 날로 작성해야 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 사유 발생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작성 일자에서 우리가 이걸 암기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참고사항을 딱 누르면 사유별로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표에서 보고 있는 이 표가 아예 프로그램에 딱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이제 짚어드린 거고요. 우리가 사유가 어느 것이 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표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일 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번에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선생님 시험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이렇게 문제에다 딱 적어주나요? 적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자료 설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보면 자료 설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료 설명을 읽게 되면은 이것이 기재사항 착오인지 공급가액의 변동인지 해약에 의한 취소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자, 내용이 뭐냐면 6월 1일 전표인데 이것은 작성일자를 6월 10일로 발급했어야 되는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잘못 작성했으니까 기재사항 착오라. 이게 기재사항 착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기재사항 착오라는 사유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충분히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6월 1일 걸 찾아가지고 이걸로 바꾸어서 수정 사유에 맞추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6월 1일 전표를 줘야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림사에 판매한 컴퓨터 60대 판매한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작성일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6월 1일이. 그러면 여기 체크해가지고 요 메뉴 지금 처음 들어가죠.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수정세금 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것을 그냥 입력만 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FAT 1급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안 내요. 발급 전송해라 이렇게 안 내고 발급된 것을 그냥 전표로 전자 발행으로 그냥 입력해라. 그 여러분이 아마 마이너스로 입력을 몇 건 해봤을 거예요. FAT 1급 연습하면서. 그거는 이미 발급 전송됐다고 전제하고 전표에 그냥 반영만 시키는 거고, TAT 2급에서는 그런 문제는 안 내고 그 원본을 수정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걸 조회해야 되고 이걸 체크하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누르면 수정사유라는 이 팝업창이 나옵니다. 여기 수정사유의 목록을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교재에서 찾아본 확인해본 6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재사항 착오죠. 그래서 이걸 클릭. 그러면 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급가액이나 세액의 착오냐,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의 착오이냐, 사업자 번호의 착오이냐 이렇게 나오죠. 작성연월일이다. 이거 클릭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발행 매수가 2매가 발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밑에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하나 나옵니다. 팝업창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2매가 되느냐면은 6월 1일 작성일자로 당초분 밑에 수정분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전부 마이너스로 해서 하나 발행이 돼요. 작성일자 잘못된 건 마이너스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줄에 가면은 며칠 날로 작성을 해야 이게 기재사항 착오가 정정이 되느냐 하는 거죠. 6월 10일이죠. 6월 10일. 자, 품명은 똑같으니까 엔터로 복사하고 수량도 똑같이 넣으면 되죠. 60개 50만원. 수량은 숫자는 엔터를 쳐도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 됐어요. 자, 뭐가 됐냐면은 수정분 2개가 지금 전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2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은 그 2건이 어디에 입력이 됐냐면 6월 1일 날짜로 여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천만원짜리. 네. 그리고 이 수정분은 항상 여기에 당초분이라는 게 비고난에 나중에 인쇄가 될 때 이게 비고난에 인쇄가 돼요. 네, 비고난에. 그 다음에 6월 10일 날로 한번 가볼까요? 날짜를 10일로 바꿔보면 여기에 6월 10일로 바뀌어진 3천만원짜리 한림사. 네, 그리고 분계는 똑같아요. 외상. 아까 거기도 6월 1일 날도 외상 분계였습니다. 어떻게 수정됐는지 아셨죠? 자, 이거를 이제 6월 1일 거 하나 하고 6월 10일 거 하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시켜야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갑니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로 조회를 하면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은 여기에 미전송된 거 요거하고 2번에 있는 거. 네, 2번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면 9번도 같이 체크가 됩니다. 9번은 10일 날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면 2개가 쌍으로 잘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전자 발행을 누르면 로그인 창 나오죠. 확인 눌러요. 확인을 누르면
구매가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아까 비고난에 뭐가 인쇄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비고난이 여기 수정사유에 찍히는 수정사유. 비고난이 아니라 수정사유에 찍히는군요. 기재사항 착오정정분이다. 수정사유에. 그러니까 여기 세금계산서 타이틀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자, 밑에서 발행을 누르시면요 2건이 다 발행이 됩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누르고 여기 날짜는 그대로 두신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누르게 되면 6월 10일 것 하나, 6월 1일 것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발행 계속 하시면 돼. 또 발행 확인 닫고 메인 매출 연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이와 같이 전자발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라는 거 하나 해봤어요. 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쪽에 있습니다. 347페이지로 가면 다음 문제 있어요. 두 번째 건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번에는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다 이거예요. 자, 여기 6월 2일 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날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이 되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아마 6월 2일 날 8천만 원어치 공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6월 11일 날 조기에 그 대금을 받으면서 5% 할인해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계산이 해보니까 400만 원 할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라는 건 뭐예요? 요 400만 원을 이게 6월 2일 날 만약에 외상매출을 해놨다면은 400만 원을 외상매출금에서 빼주면 되죠. 부가세 애수금도 40만 원이 빠지면 되죠. 마이너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일 거 가보세요. 6월 2일을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은 자, 노트북 100개 팔은 거 있죠? 하나기업에다가. 네,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맞습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수정사유를 우리가 공급가액 변동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클릭하면은 발행매수 한 매만 발행하면 된다. 공급가액 변동은.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당초분, 당초분이 이건데 수정분, 여기는 이제 한 매를 발행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날짜를 원래 작성했던 6월 2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참고사항이라는 단추를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아까 그 교재에서 봤던 그 표가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사유에서 우리가 이 작성 연월일을 보시게 되면 변동 사유가 발생한 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성일은 6월 2일이 아니다 이거죠. 변동 사유가 발생한 일이라 그러면 시험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시험지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해서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금된 건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 수정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 하는 말이, 입금됐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거 회계 처리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여기서는 할 필요 없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을 거니까 요 할인된 거 요것만 회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은 6월 11일이 되는 거죠. 돈을 6월 11일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닫은 다음에 여기 날짜를 6월 11일로 이렇게 입력하고, 노트북은 문자니까 엔터하면 복사가 되고, 수량 똑같아요. 수량 단가를 입력하지 마세요. 이거 공급가액 변동은 공급가액에서 그냥 마이너스 시키면 돼요. 자, 400만 원이었죠? 예. 4 플러스 마이너스 400. 예. 앞에다 마이너스 넣어야 돼. 할인해 주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400. 그러면 부가세에서 마이너스 40만 원 입력이 될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여기 날짜를 6월 11일로 들어가 보세요. 6월 11일로 가보면 여기 노트북 공급가액 마이너스 400. 자, 분계를 보시면 외상으로 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4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전표,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나 있고요. 원래 날짜인 이게 6월 2일 거였잖아요. 6월 2일 거를 전표를 원래 날짜 거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6월 2일 거도 우리 8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 외상 분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400만 원 빼주고, 부가세 애수금에서도 400만 원 빼주고, 네, 제품 매출에서도 400만 원, 아니죠, 440만 원, 400만 원이죠. 틀렸구나. 외상 매출금에서 440, 부가세 애수금에서 40만 원, 그리고 제품 매출에서는 40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까 6월 11일 전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6월 11일 거가 수정분이에요. 자, 이거를 세금계산서도 전송하러 가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가지고 6월 11일로 조회합니다. 6월 11일로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하세요.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전송하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거 하나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거 하나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밑에 쪽에 이번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자 6월 3일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월 3일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반입이 환입이에요.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환입 날짜는 12일 날 환입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월 3일 전표를 줘야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6월 3일 전표를 줘야 하면은 컴퓨터 80대 한림사에 판매한 전표가 보입니다.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 이번에 수정 사유는 뭐냐면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환입. 3번 환입.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한매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분 한매 나와 있고요. 자, 환입의 경우에 그러면 날짜를 원래 날짜 6월 3일자로 반품을 마이너스를 시키면 되느냐? 참고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눌러보면 환입의 경우는 작성 연월일을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환입된 날. 그래서 환입된 날 확인했으니까요. 문제에 가서 보면 환입 날짜는 6월 12일이다. 6월 12일로 날짜를 입력해야 돼요. 자, 컴퓨터에서는 엔터하고 자, 환입은 수량을 마이너스로 둡니다. 환입은 몇 개가 반품이 들어왔는지 수량을 마이너스로. 자, 마이너스 몇 대죠? 10대. 예. 네,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10. 단가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5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0 이렇게 나옵니다. 수량만 마이너스로 놓고 단가는 그냥 양수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6월 12일자를 가봐야 돼요. 6월 12일자를 한번 가봐요. 제대로 마이너스 10 수량 마이너스 10으로 전표 발행됐고 외상에서 빠져나갔죠. 여기 분계 보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0 부가세 수금에서 마이너스 5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지금 급하게 해버렸는데 6월 3일 거 수정을 할 때 이 6월 3일 것이 분계가 어떤 분계가 되어 있는가를 미리 보아야 됩니다. 원래는. 네, 외상 분계 되어 있어요. 외상 매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입이 들어왔을 때 외상 매출금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분계된 거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분계가 자동으로 분계가 돼요. 근데 모든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 이처럼 딱딱 맞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는 예외도 있으니까 분계부터 먼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12일이었죠? 6월 12일 거 지금 마이너스 10개 환입된 거에 대한 분계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하고 부가세 수금에서 마이너스 50만 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전송하세요. 전자세금 계서 발행 및 내역 관리 6월 12일부터 6월 12일 엔터 하시고 여기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다시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요에 누른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겠습니다.